현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느냐가 성공 요인의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인맥이 개인의 자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할 텐데요. 이 원만한 인간관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만 우리가 예를 놓고 보더라도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여러 가지 감정 문제 때문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신문 지면을 또 장식하기도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최성의 인간관계 기술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전 미시건 공대 교수시자 현재는 심리치료와 부부치료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최성의 박사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봅니다.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오늘 조금 요약을 하고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첫날은 우리가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비용이 개인도 그렇지만 또 국가나 기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가정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미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사실 방법이 어렵지 않고 첫째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호감, 존중을 많이 표현하고 많이 느끼고 네, 그렇게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상대가 말을 걸어왔을 때 내가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 거. 원수되는 대화를 하지 않고 멀어지는 대화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도 같은 그 동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는 거, 그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죠. 네. 오늘의 부제는 또 지혜롭게 공존하기인데요.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짤막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그러면 부부만이 아니라도 서로 부딪힐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딪힐 일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때 정말 지혜롭게 서로 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즐겁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네. 자, 우리 대부분 요새는 한 20살 넘으면 이제 운전을 배우잖아요. 운전 배울 때 제일 먼저 뭐 배우세요? 차 악셀레이터 밟는 거, 그쵸?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브레이크 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뭐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스키 탈 때 스키 내려가는 거 아주 신나고 좋지만 그렇지만 넘어지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스키 배우잖아요. 그래야지 다치지 않으니까 안전하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 특히 이제 같이 강한 감정의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부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기네가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막 격해질 때 그때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배우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근데 이제 배우고 하시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미리 도움이 되고 또 뭐 우리 옛날에 한 70년대인가 80년대 갑자기 80년대 한꺼번에 아들 뭐 며느리 어머님, 시어머님 전부 한꺼번에 운전 배운 그런 기억이 있죠. 한 88 올림픽 그 부분으로 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관계에 대한 기술도 지금 한꺼번에 다 배워보세요. 가족이. 그러면 다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롭게 공존하는 그 방식은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계에서 하위 4단계가 일단은 잘 구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그걸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부부들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도 보면은 참 지겹게 싸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싸울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든지
싸운 뒤에 개운치 않고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아니면 한참 싸우다 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고 싸우다가 이제 이것저것 튀어나와서 수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싸워봤자 상처만 나니까 차라리 그냥 이제 안 싸우고 마는 거. 근데 사실은 그 이혼하는 길이 두 갈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지고 볶고 막 격하게 다투는 그런 부부들도 이혼으로 끝나는데 또 한 코스는 그렇게 싸우진 않는데 조용히 멀어지면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안 다퉈 그러는데 사실은 감정적인 거리감 혹은 감정적인 괴리감으로 인해서 이미 감정적인 이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법적 절차를 하는 그렇게 가는 코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싸워봤자 상처만 날 테니까 이제 안 싸우면서 헤어지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돼요. 이제 쿨하게 싸우는 방식인데 싸울 때 인격에다가 아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인격이나 성격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둔다든지요. 아니면 그 싸울 때 너무 과하게 되면 시켜가면서 그걸 이제 화해 시도 혹은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수 작업을 잠깐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피할 말을 가려서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트맨 박사가 보니까 관계의 폭탄과 관계의 달인의 차이가 싸우는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폭탄들은 한번 싸웠다 하면 갈 때까지 막 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데 관계의 달인들, 잘 사는 사람들은 마치 시인이 시를 쓰듯이 극작가가 그 다듬듯이 다시 속으로 다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떨까? 잘 다듬고 고치고. 그래서 싸우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관계의 달인이 되는 거고 싸울 일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싸워도 정말 예의 있게 그래서 이 피할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이제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싸움하고 나면 아주 시원해요. 그다음에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심지어는 새로운 싸움이 기대가 돼요. 다음에 또 무슨 주제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될까? 왜냐하면 이렇게 잘 싸울 때는요, 싸우는 중간에도 서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서로 연결된 느낌이 들고, 희망이 보이거든요. 바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구나 깨닫게 되고, 서로가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정말 고마워지고, 미안해고, 이렇게 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